자, 오늘 큰 이제 사단이 났죠. 예, 사단이 났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의도한 것인지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민석 총리가 밤솔님 감사합니다. 유시민이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시민이 매불쇼에 출연했을 때 매불쇼에 출연을 했을 때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총리한테 내가 감정이 없다. 근데 유인태 전 의원이 뭐 소설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어요. 나는 뭐 김민석도 만난 지 오래됐고 정청래도 이제 만난 지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 과거에 또 정청래에게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게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 뭐 정청래가 또 페이스북에 본인도 뭐 사과를 받는다. 본인도 사과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털레 유의 그 어떤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매불쇼에서 유시민이 김민석 총리를 깐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이게 하도 깔 게 많아가지고 이틀째 방송을 하는데도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조연아님 감사드리고요. 그날 김민석 총리를 돌려 깠어요, 유시민이. 그걸 의외로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어떻게 돌려 깠는지. 이게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본인의 이름이나 직위나 이런 게 언급되지 않아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저격했다라는 걸 유시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일단 보시고, 유시민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그걸 보시고 나서 오늘 김민석 총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에 속한 어떤 정치인이 우리가 볼 때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볼 때 B그룹에 속하는 어떤 정치인이 당대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 당대표는 A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대표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반이 되고 있는 당원들이 자꾸 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담론을 퍼뜨리는 스피커를 아작을 내야지. 흔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김어준이나 유시민을 반명으로 모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너무 무리해. 아까 그게. 이제 함동균 씨 얘기를 했잖아요. 함동균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도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바람직하다 좋다라는 거 관계없고 목적 합리성. 네네네. 우리가 윤석열을 맨날 비판할 때 행위에 목적 합리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선에 이기고 싶으면 국민 여론을 따라줘야 되는데 반대로만 갔잖아. 그냥 망할 거라고 우리가 그랬어. 김태우 공천하고. 네. 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거 지는 길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목적 합리성이 없다. 우리가 그때 비판하기를 목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어요. 지금 이제 B에 속한 사람이 A에 속한 어떤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반명이다. 그까지는 좋아. 그 목적 합리적이야. 네네. 근데 잘 안 먹히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안 먹혀. 이제 함동균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반명이다라고 뭐라고는 충분히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A를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을 다 좋아하거든. 얘네들이 뭉쳐 있으면 반명이라고 몰아붙이면 다 반발해. 제압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상대를 지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우선 쪼개놓고 하나씩 격파를 해야 돼. 자,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걸 보시고도 모르는 분도 있고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정치 개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B에 속하는 어떤 정치인이, 이 말부터가 대단히 위험하죠? B에 속하는 정치인이 A에 속하는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 A에 속하는 당대표와 함께하는 스피커를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김어준과 유시민을 공격한다. 어찌 보면 이제 자백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 A에 속하는 당대표는 누굽니까? 정청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어준과 유시민은 정청래와 원팀이라는 거죠? 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백이잖아. 유시민 작가가 이제는 정치 비평을 할 만한 지적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본인 말씀대로 60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뇌의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을 했는데도 본인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실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본인이 입으로 똥을 싸고 있는지 오줌을 지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현재 당대표를 흔들려는 비에 있는 누군가가 현재 당대표를 흔들려면은 그 당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스피커를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어준과 유시민을 공격하는 거다. 즉, 김어준과 유시민은 정청래의 스피커란 얘기 아니야. 그걸 자백한 거잖아요. 그걸 몰라요, 문제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몰라. 물론 이제 시청자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평론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의 평론가도 이걸 못 잡아냈죠. 제가 그래서 이걸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냥 뭐 ABC 초콜릿, ABC 마트 이러고서 조롱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게 평론이에요? 아, 시청자들이나 당원들, 유권자들은 뭐 커뮤니티에서 그러고 놀 수 있지. 너는 B야, 나는 A야. 나는 A형, 너는 B형. 나는 B형, 너는 A형. 이런 주접을 떨 수 있지. 시청자들은 재미로. 그런데 평론가라고 정치평론을 업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ABC 놀이나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 스피커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창피해, 저는. 텍스트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할 능력이 없는 거야. 분석 능력이라는 게 없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석. 그래서 AB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정청래, 문조털래 이유가 유착이 돼 있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어떻게 대중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이는지, 이걸 평론가들이 분석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본인들이 밥벌이를 하는 직업적 의무인 거예요. 근데 뭘 알아봐? 보면 알아요, 이게? 눈뜬 장님이지? 근데 아무튼 아니, 현재 당대표와는 가치지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정청래는 가치지향적인 인물입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정청래만큼 자기 정치,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시민은 비평가로서의 정치 비평가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라는 인물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정치 비평가는 여러분 영화 관상 많이 보셨죠, 그죠? 영화 관상에 나오는 관상쟁이에요. 정치 비평가는. 관상은 얼굴을 통해서 얼굴에 쓰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욕망을 투시를 하는 거잖아. 근데 현대의 관상쟁이는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의 행동의 총체를 분석함으로써 이 사람의 내면을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의 정치적 행보와 미래 행태를 예측을 해주는 게 평론가가 하는 일이에요. 마치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 관상가가 이게 이리의 상인지 왕의 상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처럼 정치평론가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정치인들을 관찰하고 이놈이 이리의 상인지 호랑이의 상인지 왕의 상인지 여우의 상인지 하이에나의 상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평론가의 의무예요. 의무 중에 중요한 의무라고.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평론가예요. 그런데 정치 비평가가 아니더라도 닦아놓고 제가 동네에서 그냥 술 한잔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얼굴만 보고도 정청래 진짜 관상만 보고도 저거는 완전히 욕심으로 그 똘똘 뭉친 욕망의 화신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지금.
근데 정청래가 가치지향적인 인간이래. 가치지향적인 인간이 이따위로 당대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직 자기의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공력을 쏟고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이기거나 말거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거나 말거나 나는 조국이랑 합당해서 1인 1표제 도입해서 나는 무조건 당대표를 연임할 거야. 우리 문씨 집안을 내가 일으킬 거야. 이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 비평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다 느끼는 단계가 됐는데 유시민은 그런 정청래를 두고 가치지향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본인이 가치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유시민이. 일단은 사람이 창피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입으로. 결국 그런 거잖아요. 가치지향적인 정청래 당대표를 밀어주고 있는 김어준과 유시민은 가치지향적 인간이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뻔뻔한 인간들이 제일 이익지향적 인간들이에요. 책 팔러 방송 나오고, 방송에서 뭐 칼 팔고, 양말 팔고, 뭐 잠옷 팔고, 안경 팔고, 다이소 만들어 놓고, 그게 뉴스 공장입니까? 다이소 공장이지? 빌딩 세 채씩 사가지고 돈벌이 할 궁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이 돈 많이 벌고 뭐 몇백억을 벌건 그건 저랑 상관이 없어. 능력이 있나 보지 김어준은. 그리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가평 총구석에 앉아서 이러고 있나 보지. 그거를 시기할 생각도 없고 관심조차 없어요. 김어준이 재산이 뭐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그게 뭘 어쩌라고. 이재용이 재산이 얼마가 되건 정용진이 재산이 얼마가 되건 최태원이 재산이 얼마가 되건 난 관심 없어. 그 뭘 어쩌라고. 지들이 능력 있어가지고 혹은 DNA가 좋아가지고 부자가 됐나 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욕한다고 뭐 제가 생활이 나아집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들이 본인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가치지향적인 인물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대중들을 기만해서 대중들, 본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중들의 돈을 뜯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책을 팔러 나왔으면은 당당하게 나 책 팔러 나왔습니다.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이러고 방송을 하라고.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본인들은 가치지향적 인물이어서 인간들이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인간이 방배동에 아파트 샀어 씨발. 그게 위선이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도. 조국이 강남 살아서 싫은 게 아니야. 유시민이 강남 살아서 싫은 게 아니에요. 김어준이 빌딩이 세 채라 그게 싫은 게 아니라고. 왜 본인들도 모든 사람들,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마치 무슨 신선인 것처럼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치냐고. 니들도 니들의 욕망을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든 거고 방송을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욕망을 숨깁니까?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저는 돈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위해서 저는 헌신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러나요? 저는 50대 50이에요. 제 내면에는 가치지향성이 50이 있고 이익지향성이 50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슈퍼챗 쏴주시면은 고맙고 그죠? 저 쇼핑몰 광고도 하고 떳떳하게 합니다. 광고를 해야 방송에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수익이 생겨야 저의 50%의 욕망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50%의 욕망이 추진력이 돼서 나머지 50%의 가치지향적인 일에 더 힘을 쏟을 거 아니야 내가. 그게 모든 인간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지들은 마치 누구보다도 제가 5대5면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하고 김어준은 6대4예요. 4대6이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치 지향성이 4고 이익 지향성이 6이라고 니들은. 그런데 이걸 마치 거꾸로 된 것처럼 사기를 치냐고.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즉 정청래를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는 김민석은 B래요. 김민석이. 아니 지금 본인이 김민석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민석을 김어준이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요. 김민석이 정청래를 끌어내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김민석이 B예요? 김민석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총리를 하고 있는 거고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대표를 하려고 거고 뭐 그런 거야? 그런 거냐고. 아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 본인들은 고상하고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이익이나 쫓는 정상배고 몰이배로 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악랄한 거야 악랄해. 전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이거면 노욕을 넘어서 노망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발해유통님도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을 정치평론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가장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치 지향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는 김민석 총리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저한테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유시민 작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생기는 이익이 뭔데 도대체? 유시민 작가도 다 지켜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나보다 오랫동안 지켜봤잖아. 정청래가 가치 지향성이 커요? 강해요? 김민석이 가치 지향성이 강해요. 자기 편이면, 같은 편이면 선이고, 자기 편이 자기 계파가 아니면 악인 거야? 친문은 선, 비문은 악입니까? 에? 자기 패거리들은 무조건 선이라는 이 중세의 이분법적 세계관,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다 악인 거야.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져가지고 장미 전쟁인가요? 뭐 40년 했나? 전쟁하고 이런 이분법적 지금 트럼프가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미국의 동맹 외에는 다 적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미국 외에 오직 미국만 위대하고 미국에 맞서는 자들은 다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이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시민의 세계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파시즘의 세계관이고 극우의 세계관이고 제국주의의 세계관이에요. 그동안 진보 지식인을 자처했던 분이 저는 완전히 커밍아웃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데 아닌 척하면서 이게 더 교활한 거예요. 시청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이거는 차라리 노골적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는 정청래와 경쟁하려고 하는 김민석은 B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거는 차라리 용감한 거야. 그거는. 근데 본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욕 처먹는다는 걸 아니까 교활하고 사악하게 이런 식의 화술을 구사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정청래를 공격하는 사람은 B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 거 아닙니까? 밤솔님,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라 죄송하지만 군복무 시절 ABC 트라우마, 명찰 옆에 AB 등 오바로크
돼 있길래 신병 위로휴가 나왔다가 난 쫄병이니까 C 표시해야 되겠구나 판단하고 C 오바로크하고 복귀했다가 침팬지 취급받으면서 새벽 2시에 집단 구타 당함. 알고 보니 혈액형 표시였어요. ABC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남. 저런 게 왜 생각이 나셨을까요? 왜 생각이 났을까? 저는 방송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 똥을 싸질렀다는 얘기를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쉬지 않고 똥을 싸지르더라고. 유시민이.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고. 과거에는 이래도 괜찮았어요. 그죠? 예, 과거에는 이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합니다. 왜? 제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평론가가 한 명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해부학적으로 유시민의 평론을 여러분들께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유시민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주 뚜렷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놓고 이거는 정청래를 감싸고 돌기 위해서 저 따위 저는 비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음흉하고 교활하고 사악하다. 그런데 임자 만났어요. 제가 김민석 총리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김민석 총리가 뭐 이게 과거에 이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형하고 무슨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슨 뭐 본인이 욕망의 화신인 것처럼 문조털레가 김민석 총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외하면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그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과 유엔을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 실력 보고 아마 놀라신 분들 많을 거야. 뭐 영어로 유머를 구사하고 통역이 옆에 있는데 뭐 없어도 될 정도고 뭐 참 재밌는 영상들이 많은데 뭐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뭐 탁월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미국 유엔 방문해가지고 성과들이 대단히 커요. 뭐 AI 관련된 AI 센터를 건립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엔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성과들 뭐 예상치도 못하게 트럼프하고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상당히 실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멋있는 게 참 올드스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마지막 남은 좀 그 김대중 시대 정치인, 예전에 삼김 시대의 어떤 정치의 품격, 품위,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게 좀 올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젊은 뭐 유권자분들이 볼 때는 김민석 총리의 화법이나 정치 방식이 조금은 좀 올드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요즘 같이 이제 정치인들이 뭐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뭐 앵벌이나 하고 또 너무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들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뭐 굳이 분석까지 하고 해석까지 들으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이제 뭐 해석해야 될 부분이 없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건 저는 그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권위, 품격, 뭐 디그니티라고 하는 뭐 존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사라져. 그러면은 정치인은 국민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이런 직업인데 너무 국민하고 가까워만 지면은 그런 어떤 지도력, 카리스마 이런 게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좀 품위와 품격 이런 게 너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과 친숙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지도력의 면, 리더십의 면, 카리스마의 면에 있어서 뭔가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국민들이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참 드물다 요즘에. 근데 유일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워서 그런지 김민석 총리는 좀 올드스쿨의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낭만적이라고 할까? 정치가 지금보다는 조금 낭만적이었던 시절, 나름의 어떤 그 고수들이 합을 겨루던 뭐 무협지의 시절, 그런 시절의 낭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마지막 낭만파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유권자들, 현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우 뭐 따분해, 지루해,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예. 뭐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럼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마지막 남은 어떤 품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를 제가 참 좋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오늘 그런 면모를 유시민과의 이 설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뭐 비평가들이나 정치인들은 못 알아들었을 텐데 고수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고수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능력을 꿰뚫어 보는 실력이 생겨요. 예? 그런 거잖아. 무협지 이렇게 보면은 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고수들이 막 여러 번 싸웁니까? 막 송룡처럼 그 촐싹맞게 막 이렇게 안 싸우잖아.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딱 칼을 딱 차고 있다가 눈빛을 싹 이렇게 하다가 그죠? 마지막에 하고 딱 서 있어. 그리고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쓰러지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고수들은 막 고수들이 막 나대고 야 씨발 한번 들어와 야 덤벼봐 이 새끼야 야 한번 붙자 이 새끼야. 이건 양아치들이 하는 거지. 그건 양아치들이 하는 거고 강호의 고수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 왔니? 응. 왔구나. 나 왔어. 응? 딱 칼에다 손 딱 대고 그죠? 눈빛을 딱 교환해. 하다가 말도 없어. 칼이 싹 지나갔는데 칼이 확 갔는데도 아야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칼을 딱 비웠어. 근데 아야도 안 해. 확 하면 아야 내가 맞았다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죠? 딱 뭐 둘이 딱 있다가 한 놈이 팍 쓰러지면 회심의 미소를 탁 날리면서 미리 끝나잖아. 이런 게 고수의 세계인 거예요. 고수의 세계. 그러니까 당연히 김민석 총리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소설이에요. 제가 뭐 김민석 총리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어제 이제 유시민이 방송을 매부쇼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얘기를 안 봤을 리가 없죠, 그죠? 봤겠죠. 예, 봤으니까 이제 오늘 뭐 메시지도 날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을 겨냥해가지고 본인이 B다,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욕심쟁이다, 이런 취지로 유시민이 발언을 했다라는 걸, 김민석 총리가 몰랐을까요? 김민석 총리의, 그러니까 나이가 뭐 유시민 작가보다 어리지만 정치 구력은 유시민보다 선배예요, 정치 구력은. 뭐 일찍 시작했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당대표 뭐 권한대행 비슷한 이런 역할도 하고, 진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지. 근데 유시민이 본인을 저격하려고 저따위 말을 한다라는 걸,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몰랐을 리 없다, 저는. 그죠?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현 의원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현 의원은 지금 청래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김민석 총리가, 김현 의원한테 하고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을까?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의아할 거예요. 그죠? 김민석 총리가 왜 청래파, 최민희의, 지금 거의 몸종 비슷한,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현 의원한테 왜 김민석 총리가 문자를 보냈을까? 이게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둘이 아무래도 인연이 오래됐죠. 왜냐하면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예, 봄꽃님, 무협만화 한권 대여료.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다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계파와 관계없이, 서로 좀 어느 정도 소통하고 가까운 사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여기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의 문자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좋다, 싫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시민이, 매부쇼에 나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계엄 국면에서 누가 제일 주목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채우게 하니까, 유시민이 김민석 총리가 이제 주목이 됐다.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가 계엄
그 결의가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외신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참 명문이었다.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한때는 또 올려주더니 지금은 또 거꾸로 틀리고 좋다 싫다 올렸다 내렸다 크크크 난 어리둥절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언제는 또 지켜 세워줬다가 지금은 또 깠다가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출판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 책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 김현 의원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계획에 의한 합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우연히 발생한 일인 거지.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 그래서 김현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를 저격을 한 거예요. 그죠? 왜 방송에 나와서 저러느냐? 그랬더니 칠판요. 책 팔러 나왔어요. 책 내면 출연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함요. 어제 매불쇼에서. 그래서 책 팔러 나온 거예요. 별 정치적 의도는 없다. 그냥 책을 팔 뿐이다. 그러니까 즉 유시민은 책 장사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된 문장이죠. 시민이 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강남 지식인 됐지. 근데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김민석 총리는 그 과거 정치인들의 어떤 품이나 품격, 좀 낭만적인 정치인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들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표현을 조금 고상하게 쓰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강남 지식인은 아니죠. 그죠? 강남 지식인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강남 좌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종 강남 좌파. 시민이 형은 관종 강남 좌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지. 그지? 유명세를 즐기고 관심 끌고 싶어 하고 TV 출연 즐기고 이런 강남 좌파지. 좌파가 됐지 이렇게 써요.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강남 좌파가 됐지 하면서 하하하.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뭐 김민석 총리가 공개 저격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뭐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도 사실 저기에 이제 진실이 딱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김민석 총리의 저는 평가가 물론 뭐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유시민 작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뭐 사적으로야 저런 얘기 못 합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고상하게 했네 뭐. 근데 아주 전곡을 찌른 거죠 저게 하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게 전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종이다. 강남 관종이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를 했고 김현 의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제 책 팔러 나온 거다. 이게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저는.